네, 안녕하세요. 네, 조촐하게들 오셨네요. 그죠? 조촐하게들 오셨어요. 자, 오늘 지금 여러분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프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합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실 지금 정의연 대표님이랑 이제 멀리 계시기 때문에 좀 죄송한 측면은 있지만 계속 이렇게 어정쩡하게 진행이 되는 거는 일단 아닌 것 같아서 일단 4월 29일 날 다음 회의 때입니다. 다음 회의 4월 29일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단정하고 진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지금까지 충실하게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오셔야 될 겁니다. 오셔야 될 거고, 어, 네, 일단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전략회의 4월 29일 날, 월요일 날, 이날은 오프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하겠죠. 당연히 저희 회사에서 할 거고,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회사 근처를 빌려서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도 이렇다 보니 저녁 시간으로만 무조건 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후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4월 29일 날은 오후 시간부터는 좀 비워 주시는 걸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그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참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소속 컨설턴트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참여를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날도 오지 않으면 네, 저희로서는 심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겁을 좀 드리고 겁일지 뭘지는 모르지만 드리고 일단 4월 말일 마지막 회의는 오프라인으로 하겠다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 달은 좀 얼굴을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바로 그 느낌이 오시겠지만 지금 11분이고 저까지 지금 11명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딱 오늘도 시작할 때 딱 4명이었단 말이에요. 4명, 5명.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을 그, 한 2, 3분 사이, 2, 3분 차이로 여러분 오프라인 미팅은 2, 3분 차이로 결정 난 겁니다. 2, 3분 동안 여러분들이 안 들어온 이유로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프라인을 하기로 한 거니까 그만큼 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 진행을 할게요. 지금 노용수 이사가 지금 컴퓨터에 약간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컴퓨터 잠깐 지금 손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노용수 이사가 들어오면 전처럼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걸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내일 저녁에 시간 된다. 저녁에 시간이 된다. 예. 도희군 대표님밖에 안 계신가요? 신석순 대표님. 내일이 어떤 날이냐면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의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세일부 부동산센터에 하기로 결정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결정이 되어 있는 분들, 그죠? 그분들이 내일 참여합니다. 물론 인원은 많지 않아요. 지금 10명이 좀 안 됩니다. 어쨌든 일단 그 확정해서 지금 부동산 센터에 참여하신 분들을 계속 늦출 수가 없어서 오리엔테이션은 회원들에게 진행하는 첫 번째 모임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론 뭐 모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건 아니지만 원격으로 똑같이 합니다. 원격으로 하는데 내일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가 로 진행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가이드하는 날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대상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만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에게 녹화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그냥 예를 들어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못 들어오는 걸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의 업무 매뉴얼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은 물론 딱 한 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어서 일단은 내일은 그 1차적으로 저희가 그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하실 분들에게 1차적으로 전달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2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일단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최근 들어와서 말씀드린 게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이제 진짜 불가분의 관계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오리엔테이션까지 듣는다는 얘기는 결국 부동산 센터로 참여하는 부동산들에게 저희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고, 첫 번째로 과제로 제시하는 게 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3개월 동안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면 3개월 거 회비는 다 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없애겠다라는 것이죠. 3개월 이내에 해지를 결정하는 분들에게는 위험을 1도 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3개월 회비를 본인들이 해지를 하면 전부 다 돌려줄 거고 3개월이 지나면 이제 회비를 돌려주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 일종의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성격인 건데 그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매우 강조할 것들이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일 저녁에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을 가급적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듣는 것도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업무는 어쨌든 일단 부동산 센터와 별도로는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와 부동산센터는 저희가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켜버릴 거니까요. 일단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능하면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국세일보 부동산센터가 뭐 일단 원활하게 일단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모집과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이번에 위기탈출 세미나도 나름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어, 국세일보 부동산센터 설명회가 세 번째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속도를 어느 정도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다음 주 설명회도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앞에 설명회 안 들은 안 들은 분들은. 왜냐면 계속 설명의 내용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근데 내용 자체가 바뀌진 않지만 저희가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꽤 업그레이드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주 설명회는 지난 1, 2차 설명회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진행을 할 거여서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들으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여러분 지역에서 부동산 센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미나를 듣게 하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물론 신경을 쓰면 더 좋지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들은 분들한테 저희가 당연히 설명회 문자를 보내겠죠. 그래서 세미나를 들은 분들은 설명회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미나를 들으시면 설명회까지 참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요. 그래서 지난번 설명회도 그랬고 이번 세미나 때 한 5, 60명 이상이 왔기 때문에, 참석자 기준으로 5, 60명 이상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번 설명회에도 다음 주 설명회에도 꽤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을 부동산 센터로 참여시키는 방법은 일단 세미나를 듣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뭐 설명회를 설명회도 어차피 별도로 진행하는 거니까 설명회를 홍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가지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센터에 관심이 좀 생기지 않을까. 다만 이제 물론 그렇게 듣고도 무조건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뭐 별도로 다 통화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지역에서 푸시를 좀 해준다거나 이런 과정이 부동산 센터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센터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네, 나머지 이야기는 일단 노영수 이사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고 후반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월 29일 날 회의는 오프라인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잠정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겠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4월 29일 날 회의는 오프라인으로 하겠다. 서울에서 저희 회사 또는 회사 근처에서 오프라인으로 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오리엔테이션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하십시오. 다만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에게까지 당연히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필요하면 공개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여러분한테까지 공개할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고, 일단 내일 오리엔테이션에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노영수 이사가 예전처럼 공지사항과 그 다음에 업무 점검, 기타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음소거 해제 요청 권한 다 넘겼습니다. 노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그 노트북에 문제가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일단 그 공지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업무 공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이제 그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공지했던 내용들 중에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변경된 공지사항들이 있습니다. 날짜가 변경된 게 있어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차후에 또 아까 이제 그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업 설명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태권도장 축구 클럽하고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동산 센터 설명회가 이제 3월 달하고 4월 달에 걸쳐서 어, 세미나랑 설명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100명 넘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한 60분 이상 오셔서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은 그보단 소수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후속 전화를 해본 결과로 보면은 계속해서 잠재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컨택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좀 더 많은 회원이 모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부정적인 의견으로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한 10%에서 20%, 1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잘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듣는 분들은 많지 않아서 차후에 이제 설명이나 세미나를 계속해 나가고 후속 전화나 다른 걸 통해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점진적으로 고객으로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장에서 운영하는 그 축구 클럽 같은 경우도 이제 세미나하고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태권도 관장님들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참석자, 그러니까 한 50여 분 정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참석자들도 30여 분 정도 많은 수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앞에 그 부동산 센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지만, 일단 관장님들 그 핸드폰 번호를 저희가 확보한 게 1000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한 걸로 보면 뭐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이제 저쪽 그 강도희 팀장이 계속 그 후속 전화 통해 가지고 미팅 일정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는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월드 전람에서 개최하는 세택 창업 박람회 일정을 마쳤고요. 지금 이제 현재 올해 들어와가지고 박람회를 세 번 참가를 했고, 세 번 다 특집호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석순 대표님이나 그 지금 오늘은 참석 안 한 것 같은데 유승용 그 인천 창업신문 대표가 도움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분 다 뭐 그 새로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영업하신 것이 아니고 신뢰관계가 이미 있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어, 이제 도움을 주셨던 것인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그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본부하고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그 특집호 광고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특제포를 그 활용하는 신생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 이번에 광고를 실은 업체들 중에도 보면 그 신문을 뭐 100부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었고, 또 파일을 그 신문, 저희 창업 경영신문사가 나와 있는 일면과 자기들이 전면 광고한 내용을 PDF 파일로 달라고 해서 그거를 그 매장에다가 코팅을 해서 이제 그 걸어 둔다고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이 특집보 광고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 신문의 그 마케팅을 위해서 광고비를 지출하는 그런 가맹본부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리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서 음, 특집 광고까지 안내를 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광고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행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 100억 벌기가 원래 4월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 5월 20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메뉴 관리와 메뉴 개발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그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이제 4월 17일 날 것이 5월 22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는 무료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또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사업 설명회는 4월 24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에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소년 축구클럽 창업 설명회는 이제 5월 14일 화요일 날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유소년 축구클럽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센터 같은 경우에 그 제안서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축구 클럽은 지금 기존에 이제 사업 계획서가 있긴 한데 이거를 좀 그 Q&A 방식으로 저희가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가 되면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업무 공유 를 이제 진행을 좀 할까 하는데 저번에 이제 대표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 이 업무 공유 시간이 사실은 그 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상호 좀 인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사실 서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잖아요. 서로 좀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하는 게 그 동료들끼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본사에 요청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자기가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 동시에 또 하다 보면 어떤 게 좀 도움이 필요하더라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힘드니까 조언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도 좀 섞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 대표님 지금 전화하시니까 이용수 대표님부터 할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저는 지금 나중에 이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지금 요리학원을 좀 다니고 있어요. 한양, 중, 일식 중에서 중식은 5월부터 이제 할 거고, 지금 이제 세 과목은 이제 필기는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실기 시험만 앞으로 보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학원 원장님하고 협업을 좀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들하고도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외에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외식 관련 쪽으로 이제 공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 조원동에서 지금 태국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하고 지금 협약을 해가지고 아마 3개월 정도 이제 미팅을 좀 진행을 해서 태국 음식점을 지금 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빨리 된다면 6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3개월 정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상태에서 그 후에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을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 다니다 보니까 원래 제가 하던 일조차도 지금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시적으로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부동산 분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뭐, 노영수 이사님이 주신 그 전단지도 프린트해서 전달해주고 얘기를 해보면은 현실적으로는 크게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시더라고요.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그래서 이거는 좀 방향을 좀 바꿔서 뭐 직접 만나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다른 쪽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일식 수업을 듣고 있는데 91년생 남자분이 창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뭐 컨설팅 일을 창업 경영 신문 통해서 일을 하기도 했고 했으니까 어떤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가 제 음식장 살 때 저는 주방 바닥 공사를 인부를 사서 제가 직접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최소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려고 했는데 근데 괜찮다고 해서 이제 넘어간 케이스고요. 혹시라도 뭐 주변에서 주방 바닥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노하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전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해 두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저도 도움받을 게 있으면은 얘기를 통해서 도움 받고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동산 센터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CRS에 저번 주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수료식에. 근데 이제 거기에
니맥스 관련된 이제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옆에서 이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는 1층에 이제 부동산을 내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찾아오는 손님들 있잖아요. 로드 손님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단발적으로 이제 부동산 매물권하고 관련된 그런 손님들 위주로만 좀 받으시니까 이분들이 고객을 관리하거나 또는 영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생소해 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방금 이제 이용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설득의 과정이 더 필요하게끔 만드는 요소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우시면은 저번에도 이제 회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전화를 TM 작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은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은 그 이정숙 원장님 같은 경우도 TM을 처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30% 정도는 되셨거든요. 전화한 것에 대해서 일반 전화로. 그럼 이제 그 이후에 후속 작업은 저희 본사에서 하니까요. 그 전화번호만 저희 이제 설명회를 안내하는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이제 획득을 하면 추후에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어,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표님들로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석순 대표님, 잠시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비도 추적추적 오는데, 예, 뭐 조금 전까지 외부 활동을 하다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지난주까지는 정부 지원 사업 마무리하느라고 거기에 좀 열을 올렸었고, 한 주간에 이제 그동안 밀려있던 숙제들, 인천에 있는 부암갈비를 만났었고, 사이공 본가 대표 만나가지고 가맹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전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만나서 정부 지원을 통해 갖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는데 지금 선거가 이제 끝났지만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장에 이런 그 운영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경기들이 진짜 완폭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확대가 힘들고 가맹점이나 일반 생계형 매장들은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급격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돈들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정부대로 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창업자는 창업자대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될지 오늘은 이제 그 노이사님한테 제가 자료를 부동산 자료를 그동안에 어디다 비축을 해놨는데 찾지를 못해갖고 받아서 여기저기 이제 자료 전달하고 멘트를 통해 갖고 미팅을 하려고 잡아보니 그 심각성을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런지하에 그냥 거절부터 당했었던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프랜차이즈 고기 회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초안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베이코 고기를 수입하는 분이 이제 분양사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미분양된 그런 매장들을 통해 갖고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과제를 주셔가지고 한 2주 정도 시장 조사를 해서 한 2, 3년 전에는 굉장히 이베리코가 활성화돼 갖고 고객들이나 매장에서 많이 찾고 이런 어떤 그런 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였는데 막 가짜 이베리코가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경기가 뭐 불황이다 보니까 이제 비싼 고기를 못 먹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그 키워드에서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까지 이제 시장 조사의 데이터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떤 내용들을 이슈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 솔레미오 만들 때에도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던 소렌토가 전체 시장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이제 후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따라하는 그런 아이템으로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니 주변의 지인들이 그거 힘들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그때도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금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인천에 가서 부암갈비 만났을 때는 강남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완전히 상의해가지고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시식만 하고 온 그런 결과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싸이공본가 대표를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제 지인을 통해 갖고 이번 달에 4개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속으로 이제 가맹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오다가 창출이 안 되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가망성이 희미해지고 걱정이 이제 앞서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사방팔방으로 다들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은 어, 진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잡아서 주머니에 넣어야 내 것이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좀 응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소득은 없었지만은 지금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이제 거절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준비 없이 멘트를 날리고 전화를 해서 일단 주변 인근 네이버 지도에서 네, 제가 이제 동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동선에 그 가끔씩 이제 눈여겨보는 부동산이랄지 저기 들어가서 저분하고 얘기를 했으면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신문이 지금 저희 사무실에 한 600부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서 몇 부씩 돌리거든요. 그래서 네, 네. 돌리고 나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오늘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냥 비가 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급히 그냥 전화만 하면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방문을 해서 신문 전달하고 상세한 것들을 캐치를 하려고 했는데 제안서 보내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 이거에 이제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들 미리 예측했는지 그냥 이런 저에 거절을 하시길래 그 시간에 또 전화가 또 와가지고 그냥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존에 했던 그런 저의 어떤 멘트 방식이나 이런 거가 좀 상이했는데 좀 연구를 하고 아니면은 오프라인부터 먼저 자료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법도 다음부터 그런 방법들을 좀 만들어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동안에 이제 다른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부동산 개발이랄지 이런 쪽에 기존에 이제 지인들을 통한 그런 어떤 자료 전달만 했었던 부분인데 새로운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안 했던 부분들을 다시 회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하 대표랄지 뭐 전동선 대표랄지 오늘 안 나오셨네요.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조금 더 참조해갖고 더 좋은 효과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하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위주로 좀 돌아다녔고요. 동산하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어, 저기, 대표님도 아시더라고요. 발도스 커피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갔다 왔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거기에, 어, 부동산 보조원으로 해서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동산 센터에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요. 예,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동산 센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동산 센터 이제 아시는 분 이제 소개로 해서 이제 상가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그쪽 다른 부분은 아니고 상가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감당하는 걸로 해서
물건을 제가 잡고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약간의 조건을 제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수수료라든지 그런 체제가 처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매할 때하고 임대할 때하고 그다음에 그쪽 있는 거를 할 때 그 수수료가 약간 다르게 책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매매할 때는 7대 3으로 해서 제가 7에 관한 걸 갖고요. 그다음에 임대할 때는 아니다. 매매가 6대 4다. 6대 4고 임대가 7대 3이고요. 그다음에 그쪽 있는 업체의 정보를 활용할 때는 5대 5로 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물건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 프랜차이즈 업종하고 이제 접목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까 싶어서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근무 시간은 자유인가요? 네, 근무 시간은 자유이고요. 그 대신에 출퇴근 필요 없고요. 예, 예, 출퇴근 네네. 그런데 이제 나왔으면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나오기를 희망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오픈하고, 열고 닫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있으니까, 저녁에 뭐 아무 때나 저거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은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계약 단계에서만, 이제 네. 와서 체크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네, 네네. 네.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 부분 저도 좀 어차피 이따가 이걸 정리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해서 좀 네, 말씀을 잠깐 드리면, 네, 지금 이상하 대표님처럼 혹시라도 부동산 중개업에 관여를 직접 해보실 분들이 있다면 저는 찬성인데요. 상업지원센터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지금 이제 여러분 입장이면 이제 중개보조원일 가능성이 크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근데 중개보조원으로 참여해보는 건 저는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상당 부분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쏟을 계획이 없다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차피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니까 그냥 내가 만나는 김에 부동산 중개업도 조금 해보면 좋겠다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결과 나올 것 같으면 사실 뭐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 전부 바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적어도 거기에 상당한 시간과 정성을 쏟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상하 대표님은 이제 뭐 저희 회사하고 가까우니까 한번 또 오시면 오셔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활동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아까 임대 뭐 제가 볼 때 조건은 나쁘지 않아요. 7대 3 아까 6대 4가 7이나 6이 이상한 대표님의 몫이라고 한다면, 사실 경력이 거의 없는 분이 그 정도 그를 받기로 했다고 하면 조건은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내가 관련된 일을 하니까 어떻게든 뭐 그런 게 하나 걸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없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에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센터에서 성과를 내려면 지역센터에 일정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 그 부동산 중개업에서도 성과를 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강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강조를 하겠지만, 저희가 부동산에서 가장 강조를 하는 컨셉이 뭐냐면 CRM이에요. 그러니까 CRM이,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공 전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CRM이라는 거고, CRM의 기본은 고객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객과의 관계 구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고객을 늘려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 잠재 고객을 늘려가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애시당초 손을 안 대는 게 맞습니다. 괜히 손 댔다가 이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되면 인생 진짜 팍팍해지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손을 대려면 작정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 4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투자를 해야지, 하루에 한두 시간쯤 적당히 움직여 가지고 뭔가를 좀 부동산에서도 성과를 좀 내보겠다라고 하는 건, 미안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에 있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의 시간의 절반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이상은 구체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쪽에 손을 대면 성과를 내기가 쉬울 건데, 상대적으로 쉬울 건데, 시간이 충분히 투입이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가능성을 얘기한다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가 주시죠. 정홍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아, 지난달 하순경에 우리 그 유소년 축구 클럽에 대한 그 수익 구조가 좀 궁금해가지고, 미추홀에 있는 그 K스포에 찾아가가지고 정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뭐 좀 더 우리가 일반적인 설명회에서보다 조금 더 이제 뭐 제가 또 집중해서 이제 좀 듣고 왔고요. 에, 일단 그 후에는 제가 이제 제 상태가 이제 좀 안 좋아서 활동을 잘 못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TV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권도장에 대한. 그래서 저도 이제 TV를 지금 제가 찾고는 있는데, 그걸 이제 혹시 이제 지역 DB를 좀 공유해 줄 수 있는지, 그건 좀 여쭤보고 싶었고, 일단은 DB 구축되고, 뭐 상태가 조금 상태가 호전되면, 뭐,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DB는 제가 내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핸드폰 DB까지는 아니고요. 네, 주소랑 그다음에 일반 전화번호, 네, 그다음에 체육관명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영 대표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지난 주는 뭐 별로 돈 안 됐는데 조금 신경 쓰이라 이렇게 활동을 못하고 페이스북 공유하고 지역 뉴스 게재, 창건 샐러드 양성 과정하고 소상공인 사관학교 이걸 그냥 공유하는 정도만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적인 컨설팅보다 뭐 판매 쪽에서 좀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업 뭐 관리하는 것하고 교육 관리하는 것하고 현장 영업은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현장 영업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어떤 반복 훈련하고 또 경험 이런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성과를 참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번 주는 어, 부동산 중개사 관련 카페나 블로그에 메일,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걸 검색을 해서 메일하고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서 광고를 또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반응이 오려면은 한 4회 이상 접촉을 해야 반응이 온다는데 아직은 뭐 그런 조금 준비가 덜 돼서 전반기에는 아직 온라인 쪽에만 좀 집중하고 후반기부터는 오프라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정제된 TV를 가지고 홍보 활동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페이스북 페이지 활용해가지고 이제 알린다는 건 어떻게 알리시는 계획이세요?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창업 네네. 경영 네. 그 페이지에 광고를 유료 광고를 하는 거죠. 지역 아, 기반으로서 키워드를 넣고 수집한 전화번호를 그것은 이제 다이렉트 이제 뭐 네네. 문자나 문자나 카톡, 메일로 하시고 카톡 네. 그다음에
뭐 메일 발송, 뭐 음, 일반적인 거하고 같습니다만 이제 그 네네. DB를 수집하고 정지하는 그 과정들이 뭐 일반적으로 하나 하면은 이제 힘이 드니까 네네. 어떤 뭐 요즘 그런 DB 수집기라든가 또 메일 크로빙하는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쭉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뭐 다듬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게을러서 네네. 뭐 자신 있게 내놓을 정도의 그 능력이 안 돼서 계속 다듬고 있습니다만 거의 뭐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하여튼 하고 성과가 나오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동해에 지금 부동산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대표님? 동해 부동산이 한 1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에서 100, 정확한 150개요? 숫자는 뭐 네. 예를 제가 들면, 지금 DB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한 7, 80개 정도 돼요. 네네. 동해에서 뭐 창업경신문을 걸든 국세일보 이름을 걸든 부동산 예를 들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공인중개사 10명 또는 20명 모집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도 저는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지금 네, 공실도 많아지고 부동산 폐업률도 높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재창업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또 가장 현장에서 영업 능력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개사라고 봐요. 뭐 컨설팅이라는 거야 뭐 그 대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가진 지식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중개사니까 중개사가 그런 컨설팅 능력까지 겸비를 해서 뭐 인수 창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상담을 하면 가장 뭐 좋은 세일즈가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래 저도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동해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공인중개사를 국세일보 부동산센터로 묶어가지고 예를 들면 박준용 대표님이 직접 관리를 하거나 어떻게든 연대를 하면 제가 보기엔 그냥 그것만으로도 사업 하나 될 수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저도 뭐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또 접근을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또 좋겠습니다. 갈 계획도 있고. 네네네. 네, 내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내일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경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활동을 뭐 그렇게 많이 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만큼은 좀 못한 것 같아요. 부동산 센터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인들을 뭐 나름 소개해서 몇 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아까 앞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거절을 당한 뭐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제가 부동산 중개인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대부분의 공통점은 하여튼 중개사 영업이 매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제 사무실을 접는 폐업을 하는 중개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뭐 위기감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좀 지배적인 그런 생각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의외로 이제 이 우리가 국세일보 이 부동산 센터가 자기들이 처음 들었을 때 이제 뭐 잘 사실은 쉽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좀 드물어요. 그냥 뭐 좋은 아이템이다 정도로만 이렇게 접수를 하고 그래서 세미나를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뭐 알려주라 참가해 보겠다 이렇게 바로 현장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생소하니까 그 다음에 거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일단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사무실을 2명, 3명이서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합치는 그런 경우들도 지금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데는 우리 부동산 센터가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또 자신감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는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문자 보낸 거에서 어, 스팸 문자로 이렇게 신고가 돼서 핸드폰이 사용 중지가 되는 그런 어, 상황도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문자 보내가지고 뭐 몇 건만 이렇게 스팸 신고가 되어도 금방 30일 정지는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뭐 문자 작업은 조금 스톱을 하고 제가 보유한 TV를 조금 전에 그 노이사님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 작업은 스팸에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자 작업은 시간을 두고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화 작업은 콜 작업은 뭐 바로바로 하셔도 아무 또 뭐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콜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지역에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는 우리 지역에서 식당 뭐 외식업 중에서 지금 지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지역 메이커들을 프랜차이즈를 몇 군데 접촉을 해서 우리 창업경영신문에서 전국 프랜차이즈도 뭐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아름아름 뭐 1호점, 2호점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 프랜차이즈라고 하기도 힘든 그런 업체를 접촉을 해서 좀 우리 지역 외에 타 지역에도 이것을 좀 확산을 할 수 있는 뭐 도움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 일단 뭐 그러면 좀 긍정적인 1차 접근을 한 데도 있는데 일단 저희 지역에서 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데를 몇 군데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네. 번째로는 네, 우리 그 이제 태권도 도장, 축구 클럽 관련해서 태권도 도장도 사실은 부동산하고 뭐 거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태권도 도장 관장님들이 줄어드는 학생들을 이렇게 감당이 하기가 힘든 뭐 언젠가는 자기들도 계속 줄다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공감대는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센터장님들이 조금 중개인이나 그다음에 태권도 도장이나 조금만 더 집중을 하시면 성과를 목전에 이리 두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코멘트 하고 갈게요. 우선, 이경수 대표님 그 문자 작업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무조건 정지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절대로 문자를 보낼 수 없는 문자에다 문자 보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시차 두고도 하지 마시고 그건 하면 안 돼요. 그 잘못하면 진짜 사업적으로 큰 타격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문자를 그 스팸으로 보내는 건 하지 마시고 콜 작업을 하세요. 콜 작업을 하시는 게 맞고 콜 작업해서 무료 초청장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문자를 보내는 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해보니까 이번에 저희 신청자가 100명이 넘었었잖아요. 그 공인중개사 세미나 때.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먹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태권도장이나 공인중개사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하려고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지금 그 국세일보 부동산센터나 태권도장, 그 태권도의 뭐 축구 클럽이나 그 예를 들면 지금 태권 스쿨이나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는 무조건 그냥 태권도장 세미나, 공인중개사 세미나를 듣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하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잘 알고 안면 트고 있는 분들한테는 직접 설명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여러분이 직접 설명하라고 하면 아까 신석순 대표님처럼 그냥 뭐 사실 그거는 이상한 증상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증상이거든요. 뭐 이렇게 뭐 한번 해봐 그러면 나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무조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세미나 있으니까 무료 세미나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반응 좋더라 정도로만 하시면 실제로 지금 공인중개사 세미나나 태권도장 세미나 듣고 나서 반응들은 매우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편입니다. 물론 모두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당장은 안 올지 모르지만 첫 번째 세미나 때 일단 안내하고 또 다음 세미나 때 또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한 번쯤은 찍을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설득은 저희가 할 거니까 그냥 일단은 세미나를 듣게끔만 하시면 된다. 어차피 공부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세미나는 저희 거 설명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최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수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주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메인으로 하는 사업이 늘 이제 통신이라든지 이쪽 있다 보니까 그쪽 좀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뭐 한 5년, 6년째 계속 관심사는 어쨌든 개인들한테 좋은 성공하는 장사, 그다음에 뭐 성공하는 창업을 좀 돕자라는 거고, 그게 이제 개인 창업까지 이렇게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그거 이제 프랜차이즈로 가능한 좀 도와주는 방식으로 늘 연결고리를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제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또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이제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서 가맹점주를 만나가지고 저는 이제 테이블오더 하고 서빙 로봇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걸로 이제 소상공인들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25일까지 등록이라 원래는 오늘까지 마감이었다가 10일 연장이 돼서 10일 정도 더 기회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 창업자를 계속 만나는 거에 저는 좀 이렇게 포인트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창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좀 순수 컨설팅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좀 잘 못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정부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희 비즈니스하고 연계된 걸로 이제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결국 프랜차이즈도 좋은 브랜드 발굴하고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이뤄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뭐 발굴한 게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되고 MOU도 맺고 했는데 우리 여기 회의 자리에서 만약에 해볼 수 있다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전국의 지역 센터장님들이 뭐 도시마다 다 활동을 하고 개인 창업자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창경 본사가 제안하는 프랜차이즈로 뭐 업종 변경이라든지 신규 창업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지난 뭐 4, 5년 전부터 이제 기대했던 또 하나의 방법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각자의 그 센터에서 창업자들을 이렇게 활발하게 찾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비즈니스로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하고 있는 통신이라든지 이 비즈니스 때문에도 그렇고 어쨌든 저는 개인 창업자하고 좋은 브랜드를 발굴해서 연결해주는 매칭 사업을 계속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경에서 최근에 했던 뭐 부동산 관련이나 태권도 관련된 거는 태권도는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 두 분한테 그냥 자료만 전달해주고 말았고 부동산은 한 세 분, 네 분한테 이렇게 그냥 토스만 하고 말았지 제가 그거를 뭐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참여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뭐 6, 7년 전부터 인연 맺어온 어떤 그 창경 내에서 특별히 어떤 개인 창업자를 돕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좀 쉽게 그분들을 돕고 하는 거에
제가 계속 미련이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성공 모델을 찾고 싶어서 그거를 끊임없이 제가 연결고리로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시점에는 좀 이렇게 뭐 좀 창경 오 대표님 내지는 우리 노이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어, 비즈니스 모델 또는 성공 사례가 있으면 좀 공유를 해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브랜드 하나에 제가 이제 수도권 지사를 따서 칠곡재면서라는 지사를 따서 가맹 모집하는 것까지도 제가 좀 해보겠다고 해서 시도를 하고 있어서 그쪽 좀 이렇게 세팅하고 하느라고 시간도 좀 소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좀 지켜보고는 있는데 제가 4, 5년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방식을 좀 필드에서 성과를 내면서 창경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연결고리를 찾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가는 걸로 내용 공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이 좀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요? 뭐, 지금 그려놓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사의 생각은 어떤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새로 지금 프랜차이즈 지사를 맡고 있는 거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고요. 그 아이템이 또뭐 나중에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됐는지 그런 건 좀 궁금한 사안이고, 지금 사실 뭐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업무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은 계속해서 헛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수석 대표님 이제 실제로 가맹점 모집 업무를 이제 맡으셨으니까 느끼시겠지만, 창업자 발굴이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창업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돈을 제대로 쓰지 않는 한은 창업자 만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역에서 지역별로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이제 안 돌아가는 거니까, 그건 뭐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작전을 짜가지고 될 것 같으면, 뭐 그거는 벌써 해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창업에 뭐 예를 들면 굳이 빅마우스라 표현한다면, 창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알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지금 그런 작업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창업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상하 대표님한테도 뭐 부동산을 뛰어들 거라면 시간을 적어도 4시간 이상 무조건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창업자를 상대를 하든 소상공인을 상대하든 부동산 업을 하든 내가 거기에 일정 시간을 쏟아붓지 않으면 답은 안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저희대로 계속 다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부동산 센터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그래서 나왔던 것이지, 상권지사나 지역센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판단했으면 부동산 센터를 굳이 저희가 구상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부동산 센터와 연계해서 창업자를 만나든 소상공인들을 만나든 그런 방법을 현재로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부동산 센터가 시작이 됐고, 부동산 센터를 훨씬 더 소위 문턱을 낮춰가지고 부동산 센터하고 여러분이 부동산 센터하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12만 원 수수료 중에 여러분에게 6만 원의 소통 매니저 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든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부동산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업자와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 네, 디테일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의 시간에 하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게을르거나 이제 못했던 거는 뭐 굳이 핑계를 대면 사실은 이제 제가 직원을 좀 써서 해야 되는 그 입장인데 못했던 거라,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배고파진 거죠. 가맹점 아니, 개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저도 거고, 뭐 네네네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가맹점 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네. 지금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든 뭐 SNS를 통해서든 뭐 상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유 대표님, 잠깐만. 그 부분, 지금 현재 지사 계약을 했다는 브랜드, 네.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가맹점 모집은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건데, 그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사실은 지사 계약을 해가지고 결과 못 내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어떤 아이템이고 뭐 어떤 정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볍게 일단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도 관심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예, 칠곡 재면소라고 밀가루가 아닌 7가지 곡물로 만든 면을 가지고 이제 뭐 칼국수라든지 요리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이제 칠곡 재면소라는 브랜드고요. 계약은 저는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강원지사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가맹 상담을 하면 이제 보통 가맹비가 700만 원, 교육비가 300만 원인데 이거를 이제 뭐 7대 3으로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물류 이익도 이제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한 물류 수익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맺어져 있고요. 어쨌든 지사를 땄다는 이야기는 본사로 인입되어 오는 거나 뭐 지사에서 발굴을 하거나 다 이제 그 지사에 몰아주면 지사 수익으로 이제 가져가고 대신 조건은 이제 계속 오픈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를 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슈퍼바이저 역할을 저희가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뭐 혹시 그 사이즈 같은 거는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창업 뭐 이제 비용하고? 창업 비용은 가맹비 아까 700, 교육비 아니, 300이고요. 총액으로. 총액으로 인테리어 빼고 그러니까 주방 한 1,500 미니멈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가맹비 관련 건 1,000 그리고 이제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필수적인 거 몇 개 한 1,000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3,500에서 4,000 정도 인테리어 별도입니다. 뭐 당연히 보증금 뭐 이런 거 이제 되는 본사는 그 뭐 광고나 이런 거 영향들이 좀 됩니까? 아, 그 교동식품이라고 하는 네. 식품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해서 만든 브랜드고요. 한 분 이제 공동 대표인데 한 분은 면 전문 40년 전문가고 한 분은 부산명관이라는 가맹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 두 분을 교동식품이 이제 불러서 법인 가맹 사업자 본사를 만든 거라 마케팅도 기본적으로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력도 이미 시작할 때부터 직영점인 하나 내기 전부터 본사 인력을 뭐 한 마케팅이라든지 뭐 슈퍼바이저까지 해서 한 6명을 세팅할 정도니까 교동식품에 투자를 또 받은 브랜드다 보니까 기본적인 체력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요. 근데 수도권 지금 지사를 맡으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수도권 지사를 맡으셨다는 얘기는 가맹본부가 수도권에다 광고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아니면 광고 계약이 따로 광고는 약속이 이제 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할 거고요. 뭐 네. 특정 본사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만 맡아서 광고를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본사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씩 광고비를 쏟아서 그 뭐 온라인이나 어떤 오픈런 형태로 들어올 거를 뭐 뿌려주겠다 이제 그런 전략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지사가 좀 먼저 하다가 안 되면 지사를 뭐 거둬들이고 뭐 본사가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는 중이라 지금은 이제 네. 지사를 6개로 나눠서 한 입장이다 보니까 네, 네, 네. 당장 본사가 엄청 뭐 이렇게 1, 2천만 원 쏟겠다 개념은 음, 아닙니다. 지사한테 우선은 맡겨두고 음. 한 다음에 하는데 지금 이제 본사로 이미 문의가 들어와서 가맹사업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본격적으로는 2월부터 한 건데 1월 중순부터 했는데 약 대기까지 해서 한 15개 정도가 오픈 계획으로 잡혀 있어서 본사 수도권에서요? 문의만 또 좀 꾸준한 그것만 갖고도 한 달에 2, 3개 정도는 오픈이 될 것 같고요. 기사가 이제 움직여주면 한 달에 한 4개에서 8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 보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칠곡제면소를 맡아서 가맹점 모집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 그 창업 컨설턴트 과정에서 다뤘던 점포 개발을 통한 가맹 영업 거기에 전력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아시겠지만 뭐 대부분의 지금 음식점들이 거의 뭐 죽을 지경이고요. 아까 뭐 신석순 대표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걱정 막 하셨는데요. 그냥 초죽음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거의 초토화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영업 쪽, 프랜차이즈나 자영업 쪽 초토화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음식점을 그만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꿔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업종 변경에 대한 전략이 마련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업종 변경에 대한 약간의 특혜 내지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는 걸로 해서 점포 개발을 통한 가맹 영업에 집중하면 저는 그냥 주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영업 능력만 가지고 영업도 구체적으로 여기서 영업 능력까지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그 컨설턴트 과정에서 다뤘던 점포 개발하는 방식의 영업 해나가면 그냥 저는 주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 지금 그 칠국제면소라고 하는 브랜드가 현재 어떤 매장이든 열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뭐 2, 3천만 원 이상 3, 4천만 원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본사가 그 정도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요. 뭐 지금 점포도 널려 있을 것 같고요. 널려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점포 개발 대상으로 하는 거는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면업소니까 이게 뭐 대형 매장일 거는 아닐 것 같고, 그죠? 네, 네. 대형 매장은 분명히 아닐 거고, 그러면 지금 다 그냥 죽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곳들이 죽상이니까 그런 컨셉이 특별한 컨셉으로만 돼 있는 걸로만으로도 저는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그 창경에서 배웠던 것도 이제 계속 어떤 들었지만 실천력이 약하고 또 어떻게 이제 직접 풀어야 될지에 대한 숙제가 있었는데 저 입장에서는 이제 브랜드를 맡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가맹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점포 개발을 통해서든 뭐 우리 SNS 마케팅이든 이거를 제가 해보면서 이 사례를 다시 또 이 회의 시간에 좀 공유하면서 이제 뭐 다른 분들에게 그, 예, 어떤 예. 저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저 유 대표님한테 사실은 이전에도 몇 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유 대표님 직원 중에 딱 한 명만 그냥 제가 교육했던 방식으로 그냥 무조건 움직이라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한 명만. 두 명도 네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러니까 예, 오늘 뽑은 직원을 뭐 네. 이제 좀 뭐 이렇게 창경의 어떤 교육 과정들을 좀 아, 그 맡아 하고 교육과정 다 들으려고 하면 그분 오히려 또 그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할 거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 한 분을 점포 개발 방식, 그냥 저희가 얘기했던 점포 개발 방식으로만 접근하게.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거를 실천한다고 실천하지만 가맹본부들도 실천을 잘 못해요. 점포 개발을 기존 점포를 대상으로 해 점포 개발을 접근하라고 하는 거를 본인들은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실천을 한다고 하는데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명만 딱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명만 제대로 실천을 하고 그 옆에서 그 결과를 유 대표님이 보시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느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딱 한 명만 그냥 몰입을 시키십시오. 그냥 다른 거 다 그 무시해버리고 딱 한 사람만 우리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일정 기간 시켜보겠다라고 작정하고 해보면 결과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네. 네네 한번 네, 그렇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지금 나가셔가지고 이제 다 했습니다. 네네. 아, 제 거 마이크 끄고 그랬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뭐 제가 근데 할 얘기를 이미 다 했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서 중간중간 개입을 했고요. 어, 다만 이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 프랜차이즈로 사실 여러분도 뭐 아실지 모르지만 오늘 프랜차이즈 100억 벌기하고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연기가 됐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하기로 했던 프랜차이즈 100억 벌기. 그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정된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연기가 됐어요. 연기된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모집이 안 됐다는 얘기죠. 우리 쪽에서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도 별도로 거기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함께 여러분들이 좀 역할을 해주십사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두 가지 교육이 취소 내지는 연기죠. 사실은 뭐 교육으로 따지면 이 교육은 없어지는 교육은 아니니까 그냥 연기가 된 건데요. 이 연기되면 그만큼 서로들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죠? 욕은 욕대로 먹고, 욕은 욕대로 먹고, 실제로 이제 아까 특히나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발굴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특히 아까 이경수 대표님 창원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볼 만한
업체들을 발굴하려면 사실 가장 좋은 게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일 텐데, 프랜차이즈 100억 벌기라는 교육이 시행이 안 되거나 연기가 되면 그만큼 구멍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건 몰라도 소상공인사관학교나 프랜차이즈 100억 벌기는 여러분 사업하고 그냥 직결되는 거니까 좀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내일 오리엔테이션 참석하실 분들 참석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태권도장이나 부동산이나 영업 방법은 그냥 설명회 참석하라고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이 좀 집중하고 싶으면 설명회도 여러분이 설명회 오라고 하면 안 올 가능성이 커요. 기본적으로는. 잘 아는 사람이 아닌 한은. 그러니까 설명회 초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세미나 한번 들어봐라. 반응 좋으니까 세미나 한번 들어봐라. 교육 한번 들어봐라. 무료 교육이니까 한번 들어봐라라고 해서 교육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무조건. 그렇게 무조건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부동산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좀 하면, 저희가 이번에 저하고 노영수 이사하고 CRS 자격증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리맥스가 주축이 되어 있는 이제 부동산 뭐 개발 무슨 협회라고 하는 곳인데, 부동산 서비스 개발 협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CRS, 미국에서 만들어진 CRS라는 자격증 교육을 받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제가 그냥 6기로 이번 수업을 들었는데, 저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던 그 리맥스 직원 하나가, 저도 놀랐는데 그냥 뭐 같이 그냥 교육을 들었을 뿐인데 이 친구가 이번 달 리맥스 영업 1위 했더라고요. 네, 여러분 리맥스면 400명이 넘습니다. 400명의 컨설턴트가 활동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영업 1등을 했다라는 거는요. 이번 달 영업 1등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그냥 눈에 확 띄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분이 저희하고 이번에 CRS 교육 6기를 같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수업 들으면서 쭉 같이 이야기하고 뭐 이럴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냥 CRM, 뭐 단순하게 말하면 CRM에 집중하면 성과가 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냥 공인중개사를 하더라도 CRM에 집중하면 성과가 납니다. 이거를 그냥 현업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위치 중심으로 좋은 점포를 하나 얻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놓고 거기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월세입니다. 월세 부담이고요. 그런 사무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업사원을 뽑는다라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 시스템이 돌아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주변에 그래도 좀 친한 사람이 있거나 부동산을 하면서 조금 방향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실 점포는 좋은 입지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일반 사무실로 옮겨서 월세 비중 낮추라고 하고요. 월세 비용 낮추고 대신에 영업사원을 충원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 영업사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기본적으로 성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성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 방식을 가장 소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누군가가 부동산을 잘해보고자 한다면 영업 중심으로 가져가고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탑재해가지고 그대로 저희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만 실천을 옮기면 성과는 무조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냥 얘기하고 싶고요.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영업사원도 쉽게 확보가 될 겁니다. 적어도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뽑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쉽게 영업사원 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사무소실별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실별로 저희가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하 대표님이 뭐 어떤 부동산에 지금 이제 참여해서 일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직원 10명이면 우리는 10명 모두에게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명 모두에게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이걸 10명 모두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CRM이나 저희 컨텐츠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사무실에 10명이 저희가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그대로 탑재해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영업에 실천을 하면, 네, 사무실 어정쩡하게 좋은 데다 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10명이 움직이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CRS 교육을 받으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지금도 대규모의 그 소위 상업용 부동산 회사라든지 그 건물 중심의 부동산 업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부동산을 적어도 우리나라 방식과 한국형 부동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 가지고 도와주실 분 도와주시고 실천에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대로만 따라오면 좋은 성과가 날 수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 내서 내일 그 오리엔테이션 수업 한번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하여튼 부동산 센터를 여러분의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역에서 부동산 센터 적어도 10개 이상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컨설턴트 한 분당 부동산 센터 10개를 여러분의 조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센터 10개면요. 민용 페이지로는 10개가 아니죠. 그죠? 사무실 하나당 10명이 만약 영업사원으로 되면 100명까지 민용 페이지를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0개의 부동산 회사가 여러분의 회원이 되고 각각의 부동산 회사별로 영업사원을 10명씩만 만들면 100명의 소위 그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의 구성원이 100명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구조가 된다. 여러분이 인건비 하나도 안 주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월급 하나도 안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역에서 조직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 센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상하 대표님이 지금 뭐 직접 부동산에 참여해 본다라는 건데요. 저는 어디까지 여러분 욕심을 냈으면 좋겠냐면 부동산 중개회사 하나 정도를 그냥 직접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겠다. 여러분 부동산 중개회사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 계속 제가 했잖아요. 그죠? 대표만 여러분이 못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회사, 중개법인의 대표를 못할 뿐이지 100% 여러분이 지분을 출자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부동산 중개회사의 오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까지도 저는 한번 꿈을 꿔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이게 영업 중심의 부동산 회사이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 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보증금 너무 많이 주고 뭐 그 권리금 너무 많이 주고 사무실 낼 필요 없이 그냥 2층, 3층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중개회사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영업을 잘하는 중개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 더 정확하게는 CRM을 잘 실천하는 부동산 중개회사를 만들면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실천을 하는지만 여러분들 계속 좀 공유해 주시고 접근해 나가시면 저는 좋은 성과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단 10개면 일단 60만 원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동산 중개회사 10개만 확보하면 여러분 60만 원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고정 수입이.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월 마지막 회의는 오프라인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